26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대한민국 서울을 떠나 지금 막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독일의 한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이를 두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 혹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결단이라며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주식시장은 잠깐의 기대감으로 술렁였고 사람들은 삼성이 또 하나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낼 것이라 막연히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그 이면의 적나라한 풍경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독일입니까? 과거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유럽 경제를 지탱하던 심장, 독일은 지금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 노후화된 인프라, 그리고 관료주의에 답해 빠져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2024년 독일의 현 주소입니다. 바스프, BASF 같은 굴지의 독일 자국 기업들조차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탈출을 감행하는 이 시점에 삼성은 왜 정반대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26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들고 뛰어든 것일까요? 이것은 상식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진 광학 기술이나 소재 기술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라는 가면을 쓴 절박한 구조 작전이자 동시에 삼성 스스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처절한 인질 구출 작전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사슬 속에서 그 독일 기업이 무너진다면 삼성의 반도체 제국 또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던진 이 26억 달러라는 승부수를 통해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위기의 악몽,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화폐를 들고 거리를 헤매던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그리고 복지 천국에서 국가 부도로 추락한 그리스까지 모든 경제적 재앙은 언제나 설마 하는 안일함과 이번엔 다르다는 착각 속에서 싹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전조는 언제나 거대 자본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보여준 이 기이한 자금의 흐름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경제 태풍을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삼성이 독일 기업을 구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세계 경제의 균열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여러분의 밥상 물가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환율은 요동치고 CDS 프리미엄은 경고음을 울리며 실물 경제의 핏줄인 유동성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거인들의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가운 자본의 논리와 숨막히는 생존 게임의 현장, 적나라한 진실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독일의 심장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장지대는 지금 기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굴뚝의 연기는 옅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업이 아닙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26억 달러를 투입한 그 독일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그 기업이 발딛고 서 있는 땅, 독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고갈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아주 노골적인 숫자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살인적인 급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산업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찍어내던 독일의 성공 방정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가 3배, 4배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밀 부품을 깎고 다듬어야 하는 중소강소기업들, 소위 히든 챔피언들은 생존의 한계점으로 내몰렸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결정한 그 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매 관리자 지수,
PMI의 추락입니다. 경기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한참 밑도는 수치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를 비관하여 더 이상 원자재를 사지 않고 설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는 주문량이 급감하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갑니다. 유동성이 말라붙기 시작하자 기업 어음시 금리는 뛰고 신용부도 쏘아 CDS 프리미엄은 들썩거립니다. 돈맥 경화, 건강하던 기업이 흑자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삼성이 마주한 파트너사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삼성전자에게 발등에 불이 되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수천 개의 공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나노 단위의 공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나 장비가 단 하나라도 결핍되면 수십조 원짜리 평택 공장 전체가 멈춰섭니다. 그 독일 기업은 바로 그 대체 불가능한 톱니바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자금난으로 납품을 멈추는 순간 삼성의 차세대 웨이퍼 투입도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에게는 공급망 붕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추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된 구제 금융이었던 셈입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를 국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독립적인 사건들의 합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 시스템,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생태계는 마치 수천 가닥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거미줄과 같습니다. 독일의 한 중소도시에서 발생한 자금 경색이 왜 구형키엠 떨어진 대한민국 수원 삼성전자 본사의 비상경영 회의를 소집하게 만들었는지, 그 충격의 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공급망의 복잡성과 금융의 전염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비 효과를 넘어선 보다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채찍 효과, VP 에펙트의 실체입니다. 경제 충격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인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 ECB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즉 부채를 활용해 설비를 확장해왔던 독일 기업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강등되었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속설처럼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의 시작입니다. 자금이 마르자 충격은 즉시 실물 경제로 전이되었습니다. 원자재 구매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부품 입고가 지연되었고, 이는 생산 라인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나 장비는 마트에서 라면을 고르듯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고 품질 테스트캐를 통과해 양산 라인에 투입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됩니다. 즉, 이 독일 기업이 도산하여 공급이 끊긴다면 삼성전자는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26억 달러 투입은 이러한 경제적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 세프티, 발브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을 사들이는 투자가 아니라 협력사의 유동성 위기가 자사의 생산 중단으로, 나아가 매출 감소와 주가 폭락,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도미노를 중간에서 끊어내기 위한 긴급 수혈이었습니다. 효율성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화했던 적시 생산 방식, 저스틴 타임이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효율성의 대가는 안정성의 상실이었고, 삼성은 그 청구서를 대신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뼈아픈 역사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매번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 위기를 되돌아봅시다. 당시 세계 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의 부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마불사, 다마부스, 즉 거대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깨진 신호탄이었고, 금융권의 부실을 연쇄적으로 터뜨리며
국가 전체를 모라토리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독일 제조업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는 당시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과도한 부채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자원의 저주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포퓰리즘의 늪에 허덕인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오버랩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했지만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 한 방에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독일 역시 값싼 러시아산 가스라는 단 하나의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베네수엘라의 유가 하락과 정반대의 현상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생산 비용 구조가 무너지면서 기업 경쟁력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가 겪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 또한 현재 유로존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미래를 예고하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리스 사태는 또 어떤가요?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의 우산 아래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속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도를 만나자마자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독일 기업들 역시 유로화와 EU라는 거대한 보호막 아래서 혁신을 미루고 안주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흑자를 내면서도 현금이 없어 망하는 흑자 부도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글로벌 공급망의 신용 경색이 전 세계 제조업을 어떻게 멈춰 세웠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삼성의 결정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7년에 한국이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이미 기업과 국가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뒤에야 IMF 구제금융 같은 외부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가는 혹독했고 구조조정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파트너사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 직전 인공호흡기를 붙이는 선제적 대응을 택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교훈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급망의 한 축이 무너진 뒤에 겪게 될 생산 차질과 복구 비용이 지금 당장 투입하는 26억 달러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는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일의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독일과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내수보다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장 모델,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는 취약한 에너지 안보까지. 독일 경제가 고에너지 비용과 인구 고령화라는 암초를 만나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에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삼성의 26억 달러 투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낙수 효과의 실종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며 협력업체들에게 일감을 나누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릅니다. 삼성이라는 거인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평택이나 용인이 아닌 독일의 한 소도시였습니다. 3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생태계가 아닌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매력도가 떨어졌거나 국내 공급망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이는 제조업 공동화, 헐로잉 아웃 현상이 이론을 넘어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의 해외 유출은 원화 매도와 달러 혹은 유로 매수 수요를 유발하여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FDI 가급증한다는 것은 한국 내에 머무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됩니다. 즉, 삼성이 독일 기업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고물가라는 형태로 나누어 짊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심리적 저지선의 붕괴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조차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들고 해외로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이 쓰러지는 모습은 한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투영하게 만듭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원가 경쟁력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의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금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로 향할 때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주한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우려되고,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자니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정책 당국이 처한 통화 정책의 무력화 현장입니다. 독일 정부조차 자국 기업의 탈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당장의 현금 부족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생산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반도체 새 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을 통해 기업들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26억 달러 투자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의 유인책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의 우산이 더 이상 자신들을 비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만능 열쇠는 이제 녹슬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살아있는 한 돈을 풀어부실 기업을 살리는 방식은 물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즉,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과 도태시킬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파트너사가 겪은 유동성 위기는 앞으로 정부의 구명줄을 잡지 못한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겪게 될 예고된 미래입니다. 이제 국가 간 보조금 전쟁은 총성 없는 3차 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유럽은 탄소국 경세로 자국의 성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을 지원할 실탄은 부족하고 통화 정책의 운신폭은 좁습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환율 방어와 시스템 리스크 전이 차단이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구제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폭풍을 견딜 방공호를 파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거대 자본의 이동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조차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위기에 처한 공급망을 사수하기 위해 26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이는 현금의 가치보다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와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정답은 거인들의 행동 패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자산의 방어적 재구성입니다. 삼성이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를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대한민국 원화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통화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 환율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모든 자산을 국내 아파트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은 지금 같은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캐시의 확보입니다. 앞서 보았듯 독일 기업이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흑자가 안 나서가 아니라 당장 갚아야 할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텔레브레이징, 즉 부채 축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자산을 늘리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빚을 줄이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을 확보하여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나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삼성이 독일 기업을 구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 대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고용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와 자동화,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성실함만으로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핵심 역량, 즉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은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한 자에게는 부후의 이전이 일어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IMF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자산을 매입해 부를 쌓은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소수였습니다. 지금 삼성이 보여준 기민한 움직임, 그리고 독일의 쇠락이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 여러분의 재무제표와 인생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26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는 머지않아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차트는 다시 오르내릴 것이고 뉴스피드는 또 다른 자극적인 이슈들로 빠르게 채워지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이 사건의 본질, 즉 효율성의 시대가 저물고 생존의 비용이 급등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이라는 글로벌라이센서의 황금률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파트너사를 구하기 위해 지불한 그 막대한 위험 회피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개인과 기업에게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요구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청구서일 뿐입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텅 빈 공장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한때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유럽을 호령하던 제조 강국도 에너지 위기와 혁신의 지체라는 내부의 적 앞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는 순간 거대 자본의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경고는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지난날의 영광에 취해 혹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믿음에 기대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절대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도,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의 위태로운 줄타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은 몰락 직전의 독일보다 결코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판의 변화, 그 변곡점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의 투자를 보며 단순히 내일의 주가 등락만을 계산할 때, 현명한 소수는 붕괴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견고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깨어있는 차가운 이성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것만이 이 혼돈의 시대를 건너갈 유일한 티켓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그 숫자의 흐름 뒤에 숨겨진 거인들의 생존 본능을 읽어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삼성이 독일을 향해 던진 26억 달러의 승부수, 그것은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무겁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경제는 정말 안녕하십니까?